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6연승에 실패하는 오늘 경기입니다. 6연승까지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동안의 연승 행진을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게다가 1월 말 2월 초 FMC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게다가 연을 나오는 실적이 요즘 조금 정신이 없으시죠. 지난주와 이번 주 초반 흐름이 확실히 좀 바뀌고, 게다가 이번에도 2,500인가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나 라는 부분이 재차 확인된다면은 또 경기장 또 신바람 나게 체크해 보시던 분들도 약간은 좀 힘이 빠지실 겁니다. 오늘 경기가 가진 의미를 분석하고 또 선수들의 면면을 알아보면서 만약 경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에 또 몸을 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의 전략 변경이 필요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게 될지 오늘의 대진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분위기가 조금은 싸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수들의 활약상은 여전한데요. 조금 더 깊이 오늘은 현미경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지 선수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쭉 보시죠. 그러면 오늘 라인업 1라운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성적표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실적을 내놨던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기아 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두 선수 모두 다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반응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권입니다. 이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이냐, 지금 성적만으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조금은 시차를 두고 호실적 영향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실적 시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바라보는 1라운드 되겠네요.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AI 대전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된 관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시발점,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재료는 챗 GPT. 연일 이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 분석 나타나고 있고요. 데이터 솔루션, 이번에는 이쪽으로 매기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글에도 AI를 활용한 이 음원 검색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니뮤직이 또 관련된 선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AI 대전에서는 데이터 솔루션 대 지니뮤직, 그리고 앞으로 이 AI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 2라운드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리오프닝 대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이제 권고로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에선 사실상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지 관련된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하지는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항공선수, 티웨이 항공, 그리고 또 콘텐츠 쪽에 뉴, 이렇게 두 선수 3라운드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론 과연 앞으로 따상이라는 단어를 또 볼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1년이 넘은 현재 다시금 따상을 기록하는 새내기 루키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 연속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서 다시금 이 새내기 선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브젠 오늘 경기 따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AI 관련된 선수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지난주 후반에 상장이 돼서 오늘이 두 번째 경기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새내기 루키의 대결 4라운드에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 신년 음악회 디스커버 모차르트 음악회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를 게시판에서 먼저 맞춰주세요. 물론 지금 8명의 선수 가운데서 1명을 뽑는 거하고 앞으로 저희가 좁혀 나가면 나갈수록 후반에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틀리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이 선수 오늘의 유력한 우승 선수다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바로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 한 분당 2매, 같이 가실 분 것까지 2매의 음악회 티켓을 드리면서 또 신년에 힐링하는 시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고 또 우승 선수도 맞춰주세요. 여러분들도 쭉 한번 이 선수들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경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경기와는 다르게 미국 경기는 이겼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서 요즘 단연 돋보이는 선수가 있죠. 테슬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한 달 동안 30% 손실 봤는데 일주일 만에 뭐 50% 수익 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싣고 있는 또 종목이 테슬라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김영우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사실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왔고 예상보다 상회하는 그런 성적표를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이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전기차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역시나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생산량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죠. 테슬라가 2021년에는 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72%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약 60%대 정도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유율도 다시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나 정책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테슬라는 한 15%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마진율이 높군요. 네,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가를 좀 많이 인하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펼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 가장 또 할인폭이 컸었던 차량이 이제 20% 정도까지는 할인이 되는 굉장히 이제 가격 인하를 크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발언을 했죠. 역대급의 그러한 주문량이 밀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180만 대가 생산량인지 인도량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180만 대 이상의 200만 대까지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 증권사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이 앞으로의 생산량 증가 그리고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할 것 같고 리오프닝도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 내수가 활성화가 되면 테슬라가 또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매출 비중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매출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테슬라가 그래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우려감이 생겨나는 부분은 이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전기차 간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여전히 뭐 이 우려감이 계속되는 부분이 CEO, 오너 리스크겠죠. 2월 1일에 소송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전기차들은 아직까지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나와 주어야지 투자에 대한 이런 세부 사항들 마찬가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직까지 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셀 3사들 봤을 때 뭐 삼성 SDI나 혹은 LG 에너솔루션 전체적으로 반등이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상당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 이상의 추가적인 큰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눌림 구간을 어느 정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RA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되 지금 제가 기대가 되는 거는 테슬라가 어찌됐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와 또 연관성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NNF라든지 테슬라가 생산량이 늘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차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중립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어요. 그럼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테슬라에 대한 그 관심도나 평가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예, 상당히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한때 이제 414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 102달러 찍고 저번 달 이제 이번 달에 갖고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177달러까지 좀
머물러 있는데 33%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이제 악재와 호재 사이가 이제 혼조되는,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도 한 130만 대 정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제 200만 대로 늘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 나온 대로 이제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줄여서라도 시장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좀 시장 점유율은 떨어진다. 전반적인 시장 공급량은 늘어나겠지만은 점유율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지금 전반적인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 각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또 전기차의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주가 뭐 조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그 조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부분이 이제 소송 결과도 나오고 있고, 여러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또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물러나겠다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CEO를 선정하려는 그런 노력.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3년도에 이제 사이버 트럭, 전기차 트럭 관련해서 출시를 하려고 그러고, 또 2024년도에는 이제 3만 불 이하의 전기차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악재와 호조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IRA 법안 관련해서 결과가 또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 점유율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혼재되고 있는데, 어차피 신차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신차 기준으로 해서는 전기차가 10%밖에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엄청 또 늘어날 거고, 점진적으로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이런 테슬라의 이제 악재 호재 사이에서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공감하고 같은 의견이 이제 분별해서 선별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갖다가 잘 분석해서 조심스럽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차근차근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요약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막 환호를 한다. 테슬라처럼 우리도 될 거다. 이런 시각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두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2차 전지를 비롯한 테슬라 시세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마청님께서 와, 하락폭이 왜 이렇게 커지는 것이요? 갑자기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밀려서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달 들어서 한 번 빼고 계속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좀 전에 매도를 좀 돌아섰거든요. 지금 1시 구간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도로 포지션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또 경기 운용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1라운드 대결, 일단은 좀 덩치가 큰 네임드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기아 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선수의 대결, 여러분들도 맞춰주세요.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투표 진행됩니다. 그럼 두 분 골라주시죠. 먼저 윤겸 전문가님.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기아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조금 엇갈리게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자동차 이 부분 이제 방금도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이제 기아가 경기 부진 속에서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7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신차 기준에서 환경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을 갖다가 이제 공략하면서 신기종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 근데 이제 대신에 투심은 그에 못 미치게 지금 못 쫓아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9조 원을 돌파하겠다고 지금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특히 오늘 그래도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건 좀 고무적이고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부분을 갖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위탁품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일이 이제 사업자를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을 1조 원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또 그리고 자회사 삼성 바이오 SP까지 이제 자회사로 편입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겨울잠을 깨고 움직일 수 있는 규모와 수익을 갖다가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SP까지 편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번 더
지금 이제 어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은 더 크다. 오늘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심이 그동안 많이 죽었었는데 오늘 이제 테슬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요. 앞으로 이제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두 종목 중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단기적인 상승 또 이제 단기를 넘어서 초중기까지 갈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갈 수 있는 더 네. 응집력을 모으고 있다. 네. 이 부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동이 안 걸렸는데 한 번 걸리면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쪽의 능력과 플러스 알파로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쪽 자회사 모멘텀까지 보시네요. 기아는 약간은 좀 선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판단이시고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두 종목이 약간 이제 눌렸을 때 어떤 종목 들어갈 건가 약간 이러한 시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코스피 2,500 구간을 뚫어내주지를 못하고 이제 FOMC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2,500 돌파 시도 해줄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2,250 정도, 2,300 정도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아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실적이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 실적에 부진했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도 점유율 잘 올라왔고 북미 시장도 잘 올라왔는데 중국 시장이 정말 많이 부진했습니다. 점유율이 약 한 2%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점유율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을 좀 중국 시장에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올해 EV9 신차도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 신차 수요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현대나 기아 혹은 이제 이 완성차 쪽에는 아무래도 이 불안한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충분히 이제 다뤄질 만한 이슈는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3월에 IRA 가이던스 발표 이전에 2월 달에 또 한 차례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주가가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IRA 가이던스 발표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겠죠. 뭐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이제 시장에서 요동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 그래도 한 차례 한번 트레이딩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 3조가 나왔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머스크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얀센,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이런 수주량도 늘려가고 있고 말씀주셨던 이제 자회사 편입권 관련해서 또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이러한 계속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도무지 반응을 아예 하고 있지를 못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 부분이 아닌가 어느 정도 또 매력도를 느끼기가 약간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현재 이제 3조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기는 했는데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매물대가 단계적으로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매물대도 굉장히 크게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현재 단가 자체가 그렇게 매력도를 느끼기 힘든 단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확실하게 무언가 이 주가를 끌어올려질 만한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가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오늘도 충분히 기대할 만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러한 수급이 유지되지가 않고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올라갈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나마 눌렸을 때 그래도 시장에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기아인 것 같습니다. 기아가 지금 현재 완전히 엄청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반응이 있을 만한 종목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기아가 조금 더 요동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쪽을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이 약간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한 표가 다음 라운드 대진표를 결정짓습니다. 보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지도가 꽤 나오네요. 64%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시세도 그렇고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아는 현재 0.7% 정도 오른 69,300원인데요. 기아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이 세워주실까요? 네, 기아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눌렸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74,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아 지금 7만 원 언저리인데요. 7만 4천 원에서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또 이쪽이 아닐까요? 요즘 AI, 챗봇, 인공지능 관심 많으시죠? 관련된 선수 데이터 솔루션 대 지니뮤직으로 꾸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연일 경기장에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지니뮤직이 과연 찐 수혜주일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이 두 분의 생각을 비교하는 재미가 또 있겠죠.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저는 지니뮤직 하겠습니다. 지니뮤직 그리고요. 저는 데이터 솔루션으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두 분의 의견이 약간씩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지니뮤직 골라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번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구글발 이슈가 나왔고 관련해서 이제 AI로 새롭게 이제 엮이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김만 조금만 이제 묻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그쵸. 굉장히 네.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AI 관련해서 이제 또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AI 쪽은 저는 어떤 이 시장에 실적이 지금 잘 나온다라거나 혹은 이제 기업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순환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초에는 뭐 셀바스 AI라든지 혹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후발주자들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가 조금 더 있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은 저는 어느 정도는 신고가를 조금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니뮤직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KT가 대주주잖아요. 지니뮤직이. 그런데 이번에 KT에서 이제 믿음을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AI와 이제 음악 관련된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이제 합쳐가지고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봤을 때 지니뮤직이 KT와 엮여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AI 쪽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니뮤직이 최근에 이제 음원 파워가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K-팝이 해외 쪽으로 잘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위가 유튜브 뮤직이고요. 2위가 이제 멜론이고 이제 두 기업이 거의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이 두 기업 다 한 30% 근접하게 되는데 지니뮤직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약 한 15% 정도로 이제 음원 시장에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럼 국내 시장 점유율인 거죠? 국내인 거죠. 그러면서 지니뮤직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음원 파워가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매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실적 자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AI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 KT가 결과적으로 상반기 정도의 믿음을 작용화한다라고 했을 때 접목시켜가지고 지니뮤직의 이러한 음원 파워가 또 AI 쪽으로도 새롭게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살짝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데이터 솔루션이 워낙에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둔다라고 했을 때 지니뮤직은 오늘 수급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AI 종목들의 특성을 봤을 때 한 번의 상승으로는 그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많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니뮤직에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니뮤직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니뮤직 좀 더 갈 자리가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반면에 데이터 솔루션 골라주셨어요. 네, 뭐 AI 지금 관련해서 좀 핫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오픈 AI 오픈해가지고 이제 뭐 단 5일 만에 100만 가입자, 이제 구글과 MS의 이제 격돌, 진검승부가 이제 펼쳐지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 업체들, 특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기술력을 갖다 만들고 있고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AI 관련해서 7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역시 기댈 거는 정부 정책주다. 정부에서 힘을 써주고 밀어주는 관련 종목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지금 3대 인공지능 강국을 3대 강국을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다. 이 관련 기업이 이제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순항을 잘 가고 있고 주가도 지금 차트가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다고 저도 인정하나 추가 탄력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 이제 구글에서 음악 생성 AI 관련해서 이제 이걸 갖다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문자로 이제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문자로 이제 멜로디를 이제 변형시켜서 나온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이제 K뮤직 순풍 타고 지금 어떠한 이제 연평균 62%까지 지금 상승하는 매출액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부분에서 지니뮤직도 상당히 이제 성장세가 더 기대되고요. 또 이제 지니 타임 티켓이라는 이제 그 오픈을 했습니다. 유료 가입자상에서 이제 공연 관련해서 티켓을 갖다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오픈하고 다양한 공연 혜택 서비스라든지 이제 수출 관련해서 K뮤직 관련해서 이제 계속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고 이런 이제 구글에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음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정부 수혜주로서 정부 정책주로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데이터 솔루션이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종목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되고요. 앞으로 AI 관련 시장이 커지고 하니까 충분히 눈여겨서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이다. 대신에 이 두 종목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데이터 솔루션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지금 윤겸 전문가님은 데이터 솔루션이 조금 더 AI, 인공지능 이쪽에 더 가깝고 또 그에 따른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투표 결과로 4강 대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가운데서 더 높은 지지를 받은 선수는요, 바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72% 지지 받았고요. 지니뮤직이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 선수도 김영일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니뮤직은 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00원입니다. 업사이드 10% 보면서 지니뮤직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선수는 지금 그런데 윗꼬리가 약간 좀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3라운드는 리오프닝. 리오프닝은 연초에 1분기에는 우리가 중국발 모멘텀을 꼭 봐야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점차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마스크 안 쓰면 뭐 할까? 이런 생각 아마 3년 내내 하셨을 거예요. 마스크 벗으면 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 뭐 이런 고민에 따른 답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항공 대 뉴, 이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오늘 뉴를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그리고요. 네, 저도 뉴로 이번엔 두 분이 나란히 뉴를 골라주셨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마스크가 이제 권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이제 재작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를 썼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차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중국에서 2월 달 정도에 완전히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 지나가면서 이제 아마 2월 중후반부터는 완전히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차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리오프닝 쪽은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의 관광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자 제한을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리오프닝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 콘텐츠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이 있죠. 무빙. 물론 이제 슬램덩크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이 관객 수를 동원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그러면서 기대감을 좀 끌어올려줬는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 더욱더 기대되는 게 역시나 무빙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웹툰 원작으로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했을 때 좋은 성적표를 많이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무빙이 웹툰 원작이고 이제 초능력을 쓰는 그런 이제 웹툰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주인공이 이제 조인성 씨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한효주 씨 뭐 이러한 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도 이제 거의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작이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 제작사나 혹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는 역시나 텐트폴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주어야지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빙은 사실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콘텐츠들이 저는 수급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무빙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대감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 기대감과 맞물려서 충분히 저는 큰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DA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항공 너무 전체에 대해서 좀 그러셨죠. 과도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여행 쪽이나 항공 쪽은 추가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 수혜의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는 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1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다라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2월 달 들어서는 또 이 AI 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서 새롭게 또 수급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은 컨텐츠 쪽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윤겸 전문가님의 이유는요? 네네. 뭐 TA항공 같은 경우 사실 2021년도 이제 매출액이 한 2천억대였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5천억대로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그래도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많이 이제 실적 개선을 했고, 또 이제 항공 안전 평가에서 재인증도 받았고요. 글로벌 안정성도 입증하고 새로운 항공기 도입도 하고, 올해 이제 한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항공편도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이제 한마디로 순항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환경과 여건은 갖췄다. 그런 부분은 이제 기대되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가장 지금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이제 경제에 있어 갖고 정부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소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지금 중국이 살아나야지 모든 전 세계 경제도 관련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국 수출이 30%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야지만이 이제 올해 전 세계 이제 경제도 조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염두에 될 부분은 그래도 가장 영향을 덜 받고 약간 이제 둔감하고, 가장 그래도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뭐 제약산 어떠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향을 덜 받는 건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역시 OTT 드라마 콘텐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여하튼 간에 이런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인들의 이런 콘텐츠 한류 관련해서는 이제 수요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OTT 콘텐츠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NEW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슬램덩크, 또 이제 넷플릭스 영화 정의,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 또 이제 밀수라든지 무빙이라든지 해서 이제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 OTT 관련, 콘텐츠 관련, 드라마 관련 이런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부침 없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춰져 있다. 이 부분이 특징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TA항공하고 NEW하고 이제 선택을 하라면은 덜 영향을 받고 덜 민감한 그런 관련 섹터 종목, 이런 부분이 드라마 콘텐츠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NEW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뉴를 골라주셔서 일단 다음 라운드엔 뉴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컷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콘텐츠가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지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요즘엔 당연하게 화장품, 뭐 엔터, 여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콘서트 재개하는 가수들이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를 하니까 수혜주가 맞는데, 이런 제작 그리고 또 영상물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할 때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몇몇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오픈을 해주는 그런 맥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야지 이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리오프닝이 될 경우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을 텐데, 그럴 경우에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수혜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좀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최근에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네. 최초에 이제 상승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애기들 영상 만드는? 애기들 영상 네. 만드는. 그런데 이제 중국 OTT에 상영이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리오프닝은 단순히 그냥 내수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산업 활동이 재개된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제한을 푼다라는 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이 여태까지의 제한을 한한령 해제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제안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혹은 이제 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한을 풀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여태까지 제한 걸었던 것들 다 풀고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제한책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그냥 뭐 돈 많이 쓰고 내수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어디에 과연 이제 이 제한을 풀어내는가까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한을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게임 쪽에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도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작품들을 또 OTT에 추가적으로 상영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콘텐츠 쪽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입국을 또 막아놓고 있잖아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면세 쪽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그러면은 조금 더 악재가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컨텐츠 네. 쪽이나 뭐 웹툰 집에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리오프닝에 대한 투심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뉴를 나란히 선택해 주셨어요. 시청자의 선택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입니다. 네, 역시 이변 없이 뉴가 만장일치로 다음 라운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TA항공은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네. 다음 목표가 매물대가 몰려있는 3,800원 네. 실시해드리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6% 정도 올라서 잘 가고 있는데요. 3,400원입니다. 3,800원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원래 이런 연말 시상식들도 보면은 대상을 누가 타느냐도 정말 궁금한데 신인상을 누가 타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이런 배우들이 어떤 가수들이 또 시장을 주름잡을까 이 신인상을 보면 알게 되는데 오늘의 네 번째 라운드가 이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막 데뷔전을 치룬 두 선수의 대결, 따상을 기록한 대단한 선수들의 대결, 오브젠 대 미래 반도체입니다. 그럼 두 분 골라주시죠. 먼저 윤겸 전문가님. 저는 미래 반도체로 좀. 미래 반도체 그리고요 저는 오브젠입니다. 오브젠. 두 분이 이렇게 좀 엇갈리게 골라주시기를 바랬던 게 저는 이 두 선수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먼저 윤겸 전문가님이 미래 반도체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선수인가요? 네, 1996년도에 이제 반도체 유통회사로 설립을 했고요.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를 다 제조사로부터 매입해갖고 이제 고객사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반도체 출신들이 퇴사를 해갖고 설립을 해서 삼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갖고 네. 어떤 삼성의 또 연관성이 있고 성장성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이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팹리스도 있고 설계하는 업체도 있고 뭐 어떤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다 취급하는데 제조사로부터 이제 그걸 공급받아서 한마디로 이제 그 고객사로부터 이제 원하는 사양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한다. 지금 아직은 이제 미래 반도체라든지 오늘 이제 오브젠이라든지 신규 기업, 신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알려진 바가 전반적인 많지 그렇죠. 않은데. 그럼 저도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조사하면서 생소한 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들이 사실 지금 둘 다 따상을 갔는데 네. 그 이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타이밍도 그것도 염두를 해야 되고요. 네. 사실 두 종목이 어느 종목이 더 먼저 갈 것이냐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두 종목 다 따상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오브제는 현재 보면 이제 마테크라고 해서 마케팅하고 데이터 기술을 합체한 기술로 이제 기업들한테
어떠한 이제 기술력을 이제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앞으로 이제 시장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두 업체 관련해서 이제 어느 종목이 이제 먼저 좀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도 곧 나올 거고 따상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미래 반도체를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역시 삼성과 관련된 삼성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에 의해서 삼성이 움직일 때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미래 반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물론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장 뭐 오늘 하루 이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기 좀 그러나 미래 반도체 쪽으로 조금 점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발 후광 효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브젠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사실 공모청약 당시에 경쟁률을 봤는데 정말 초라하더라고. 5대1. 그때 아마 큰 자금으로 청약 받으신 분들은 지금 표정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역시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오브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일단 타이밍 그 자체라고 그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테크 기업입니다. 마케팅과 이제 데이터, AI를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을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해외 진출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허가 꽤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로 해가지고 특허 등록된 건이 18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실적은 미래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미래반도체가 보니까 전체 제품의 99%를 삼성전자에서 사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경영진이 70%가 삼성전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생산량 늘리고 하면 아마 또 미래반도체가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아마 예상컨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쪽에 감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완전히 치고 나가면서 메모리 업황이,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치고 나가는 그림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미래반도체도 아마 같이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브젠을 골랐냐면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냥 말 그대로 AI가 이끌고 있잖아요. 맞아요. AI가 이끌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예측을 해봤을 때 아마 내일까지도 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FOMC 결과 발표되는 수요일에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요동을 치겠지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FOMC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는 아마 이 순환시켜 왔던 것들을 더 순환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순환시켜 왔던 게 AI고, 이러한 이 와중에 AI 관련된 종목이 상장을 했으니 완전히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후발 주자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발 주자들이 순환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장주는 상장을 했을 때만큼 또 건드리기가 쉬운 게 없거든요. 앞에 매물이 없잖아요. 앞에 매물이 없고 AI라는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 이상 아마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은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래반도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이제 이틀째 상장하고 나서 따상했고요. 오늘도 20%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혹은 이제 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브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상장하고 나서 며칠 연속 상한가 갔던 선수 하면 저는 맥스트 떠오르거든요. 그 정도까지 될까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워낙에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 코난 테크놀로지만 봐도 거의 2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조금 더 유지가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가능성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좀 밀고 있는 테마 AI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가 듬직하다. 그래서 오브젠을 골라주셨어요. 두 분의 선택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가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 미래반도체네요. 61% 지지를 받았고요. 오브젠은 지금 일단은 상한가는 공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주문 양량 16만 주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김혜우 전문가님. 오브젠은 네. 목표가를 따로 안내 드리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당일의 움직임만 보고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격을 설정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짧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강의 대진표 보겠습니다. 4강 대진표는요. 앞서서 8강에서 좀 오늘 대결은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먼저 1라운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데이터솔루션, 2라운드는 뉴 대 미래반도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 데이터솔루션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저는 데이터 솔루션으로 데이터솔루션. 저도 데이터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골라주셨잖아요. 데이터솔루션도. 좀 더 데이터솔루션이 나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역시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역시 정부 정책주다. 정부 새 정부가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들었으면서도 6대 정부 정책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친환경 신재생 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이제 풍력 또 기타 이제 등등 있으면서도 AI가 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 초기에는 AI를 주력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AI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정부에서도 한 이제 예산도 짜주고 관련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서 혜택도 지원해주고 뭐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아까 전에 언급 말씀드렸지만 오픈 AI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AI 챗봇 시장, 챗봇 GP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구글과 MS의 이제 대결, 우리나라 국내도 약간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기술력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장을 갖다 석권하고 성장에는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상승할 수 있고 시장도 넓어지고 주가도 더 반영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좀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이제 매출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위탁 판매 생산에 의한 이제 시장을 갖다 좀 더 넓혀가고 자회사도 이제 편입해갖고 규모화 수익을 둘 다 잡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데 두 섹터를 비교해봤을 때는 역시 AI 관련 섹터들이 좀 더 지금 탄력적으로 지금 힘을 내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폭이라든지 탄력은 조금 약간 빠르지 않다. 둔화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네. 데이터 솔루션 쪽이 AI 쪽이 좀 더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주에 대해서 여러 번 오늘 좀 강조를 해주세요. 분위기가 데이터 솔루션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오후 시장 보면 시장 떨어지니까 또 관련주들 AI나 혹은 이제 최근에 STO 관련주들이 또 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장 떨어지게 되면 어찌됐든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갔던 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지금 현재 가격대에 시장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력도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현재 AI 쪽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접근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험하지만 추가적인 탄력은 아마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AI 쪽으로 다 몰리고 있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AI 대 바이오 했을 때는 아마 누구나 다 AI 쪽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데이터 솔루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AI 대 바이오 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두 분의 선택 데이터 솔루션으로 쏠렸고요. 그럼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지금 게시판에는 오늘의 우승 티켓 맞춰주시면 저희가 음악회 티켓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눌러주신 분도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결승전엔 데이터 솔루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솔루션을 많이들 손을 들어주셨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도 큰 기대를 받지는 못하는데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네 다음 이제 마디가 목표가를 선정 말씀드린다면 90만 원. 90만 원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만 원 초인데요. 90만 원 선 부근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는요. 뉴 대 미래반도체 이렇게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골라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뉴입니다.
뉴 그리고요. 네, 저도 뉴로 선택을 해야겠네요. 사실 오늘 지금 4강에 올라간 선수들은 모두 다 이 윤겸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선수들로 쫙 다 구성이 돼가지고 윤겸 전문가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뉴가 더 나은 이유. 네, 미래 반도체는 사실은 사실 뭐 투자자 여러분들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삼성 반도체 관련해서 출신들도 나와서 설립한 기업이고 매출 부분도 앞으로 기대되고 시장을 펼쳐갈 수 있으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 또 따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나올 거고 뭐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 있겠으나 뉴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좋은 작품으로서 올해 포문을 열었고요. 정의라든지 또 밀수 또 최대 영업 실적도 기대되고요. 네. 역시 중국 관련해서 콘텐츠, OTT 관련해서는 역시 엔터테인먼트 또 이런 드라마, 콘텐츠, 영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순풍을 타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력이 있다. 미래 반도체는 아마 내일 한번 더 보시면서 지켜보시고 수익 공모에서 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좀 미래 반도체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NEW는 충분히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설명드릴 수 있고 NEW를 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데뷔전은 잘 치렀는데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네요. 뉴를 골라주셨죠? 일단은 반도체 쪽은 저는 슬슬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오른 게 되는 얼마나 된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 반도체도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짝 눌렸다가 저는 그때가 조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눌림 구간 기다렸다가 사모아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은 좀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AI 다음이 어디가 될 것이냐 AI 그 다음에 STO 다음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나 가장 유력한 거는 뭐 중국 리오프닝 쪽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리오프닝 쪽에서 어디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화장품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수가 살아나는 거 다 관계없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콘텐츠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는 확실하게 이 텐트폴 기대감이 있는 무빙까지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고 네. 실적 자체도 회복해주고 있어서 뉴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뉴를 골라주셨네요. 이렇게 결승전 대진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뉴 대 미래반도체 차이 많이 납니다. 뉴 76%의 지지를 받고요. 미래반도체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시죠? 네, 보유자 영역이고 차익 네. 실현 생각하셔야 되는데 굳이 또 내일 한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2만 원대까지 2만 원대까지는 한번 더 지금이 19,970원이에요. 또 오늘 올라왔네요. 그러면 거의 차익 실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그 다음 목표가를 저거는 잡는다는 게 크게 의미를 네. 두기가 좀 어려울 듯해 없다. 보이겠습니다. 네. 예. 한 2만 원 정도 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지금쯤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챙겨달라 이렇게 또 가격 전략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대망의 결승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 싸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승 선수 보기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데이터 솔루션 대 뉴 이제는 둘 중에 하나 50%의 확률입니다. 골라주세요. 오늘의 우승 선수 맞추면 음악회 티켓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우승 선수는 결정이 되고요. 두 분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데이터 솔루션은 어느 정도 주가에 여러 가지 기대치가 반영이 돼서 네. 여기서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뉴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신작이라든지 이런 기대작의 어떤 성과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둘 다 어떻게 차트상 보면 그림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나 네.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여파가 적고 덜 민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가 좀 더 성장세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뉴 쪽으로 방향을 찾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뉴를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도 마찬가지로 뉴인데 지금 현재 AI 대장주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다 투자 경고 떴거든요. 그쵸. 투자 주의 종목 됐고 그래서 아마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대장주들이 투자 경고돼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후발주자들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새롭게 이제 순환이 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섹터가 순환매가 끝나갈 때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뉴를 골라주셨고요. 오늘 게시판에 또 꾸준히 함께 보신 분들은 이 두 분의 성향이라든지 혹은 선호하는 선수군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용일 전문가가 또 리오프닝주 강조하셔서 하시면서 많이들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두 분이 나란히 뉴를 일단 좀 지지를 해주셨어요. 오늘의 우승 선수 공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로 선정되는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네, 데이터 솔루션이 5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AI가 정말 강하구나.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좋구나. 그 단면일 것 같네요. 오늘의 우승은 데이터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뉴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뉴. 김영일 전문가님이 다소 좀 아쉽게 떨어진 뉴에 대해서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뉴는 일단 최근 고점을 좀 뚫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9,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는 9,500원 설정해 드렸고요. 오늘의 우승 선수 데이터 솔루션은 윤겸 전문가님이 주시죠. 네, 가격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공교롭게도 데이터 솔루션도 9,500원 전 고점에 비슷한 가격이죠.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 선수는 데이터 솔루션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막판돼서 좀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약간 속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음악회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님께 저희가 음악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님 지금 보고 계시죠? pd골뱅이 이토마토닷컴으로 연락처 받으실 분의 성함과 또 유튜브 닉네임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메일 통해서 이 입장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경기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간절한 오늘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